지난번에 했던 과제 중에서 질문 번호 281번 2번이요. 2번 조금 76번. 서둘러서 할게요. 오늘 양이 좀 많아서 204번. 94, 287번. 87, 288번. 88, 381. 381, 358. 58, 안 겹치는 번호 36, 민주, 네가 얘기해. 네? 저요? 아니 20. 20? 제가 모르는 거. 아, 네가 모르는 거였어? 민주 책을 보고 얘기하길래. 민주도 모르는 거. 아, 민주도 모르는 거 같다고? 야, 설마. 민주는 알지. 예? 민주, 나와서 풀어. 300. 또 있나? 150. 아 있구나. 아, 있어? 오케이. 그러면 282번 할게. 자, 계속 말하지만 문장형 문제는 거기 기호의 뜻 적기, 그 다음에 잘 대입하기입니다. 자, 282번 봤더니 잃어버린 음파의 에너지를 나타낸 투과 손실. 투과 손실을 TL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입사 음파 에너지가 I, 투과된 에너지 T. 여기까지 잘은 모르겠는데 들어온 에너지가 있고 빠져나간 에너지가 있을 때 손실이 이만큼 된다. 그 관계식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상관없고요. 식은 TL은 10 로그 T분의 I. 이거 좀 몇 개를 풀어주는데 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이게 문제 종류랑 관계가 없어. 자, 그 밑에 이제 해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 요때에 입사되는 음파의 에너지가, 입사되는 음파의 에너지 I가 투과된 음파 에너지 T의 A배 1대, 요때가 TL1.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잘 적어. 그 다음 A에서 C로 전달될 때 입사되는 음파의 에너지가 투과된 음파 에너지의 4배일 때 이때가 TL2. 그 다음 TL2분의 TL1이 2분의 5. 그러니까 얘는 TL1은 2분의 5 TL2 이렇게 알려준 거죠. 자, 이제 찾아볼게요. 요거가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찾아. 그러면 TL2는 10 로그 T분의 I가 4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 로그 4 이렇게 적힌 거예요. 그 다음 TL1은 10 로그 T분의 I가 AT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10 로그 A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요 관계식에 의해서 TL1 10 로그 A는 2분의 5 TL2 10 로그 4. 10은 똑같이 지워짐. 그럼 이쪽이 로그 4
4의 2분의 5제곱 올라갔잖아. 그럼 2의 제곱이니까 로그 2의 5제곱. 그럼 A 자리가 2의 5제곱이니까 A는 32 이렇게 적어야지. 지금 이 과정이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지켜서 쓰라고. 왜 이거를 안 써? 눈으로만 읽고 쓰려고 그래 자꾸. 성준 되게 오래간만에 보네? 못 본 사이 얼굴 좋아졌네? 공부 안 하고 놀았나? 네. 오늘 안 아프냐? 괜찮아? 자, 됐죠? 276번. 자, 276번은 사실은 시험에 잘 내지는 않겠지만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 그 다음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거는 사실 안 써도 똑같죠. x 제곱 빼기 로그 x 제곱 는 로그 x분의 1 빼기 로그 x분의 1. 자, 이거는 저기 그냥 알겠지? 절대값은 정수 부분이란 뜻이니까 로그 x는 3 더하기 알파, 즉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알파는 양의 소수로 쓴다. 그 다음 얘는 원래 숫자, 얘는 정수 부분. 그럼 원래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쓰면 빼면 요만큼은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을 나타내는 뜻이고 얘는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을 나타낸다. 써줬어. 복습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물어본다면 공부 헛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차이가 정수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2로그 x 개념이니까 6 더하기 2알파 꼴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로그 x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빼주면 성주 영상 안 봤던데 네. 자 빼주면 9 더하기 3알파가 되는데 요 놈이 정수가 되어야 된다. 그럼 9는 어차피 정수니까 3알파가 정수가 되는데 이때 알파는 0과 1 사이니까 3알파라고 하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돼서 3알파가 될 수 있는 정수는 0, 1, 2 이렇게 세 개지. 그러니까 3알파가 될 수 있는 놈이 0, 1, 2. 그렇다면 이제 알파로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개다. 지난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풀어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0일 때는 로그 x가 알파가 0이라면 3. 그 다음에 알파가 3분의 1이라면 3분의 10. 그 다음에 알파가 3분의 2라면 3분의 11. 이렇게 세 개가 될 수 있고 이때의 x를 모두 곱한 값 이것도 똑같은 표현으로 다 해줬네. 그러면 x가 여기서 10의 세제곱 10의 3분의 10제곱 이게 3분의 1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다 곱하면 10의 이게 3분의 21 7 10의 10제곱이 되네요. 그럼 로그 m은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이미 유형 7번에서 풀어줬습니다. 이걸 또 물어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혹시 알고 있는지부터 체크해. 그리고 나서 그게 맞는 거라면 269번 어떻게 풀었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다음 294번. 근데 뭐 크게 확률은 높지는 않아. 낸 학교가 있으니까 해준 거지. 뺄 문제 다 뺐죠 그때. 그래도 학교에서 혹시 몇 자릿수냐, 최고 자릿수가 얼마냐 이거 가르쳐주는 학교 있으면 빨리 얘기해. 그 문제 다시 풀게. 상용 로그 아직 안 끝났나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준 두지 않고 쭉쭉 나갈 텐데. 그거 저기 자세하게 해주는 선생님은 교육과정 약간 무시하는 옛날 선생님이야. 294번. 계속 문장형 문제를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 겉보기 등급 N 필요한 것만 쓸게.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 있지 않았어? 아, 언제 풀었어? 그랬네? 제가 질문했어. 미완결.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라지 M 별까지의 거리 R. 그때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건 이제 관측 결과를 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대입할 숫자들이 정해진다고 했어.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36, 절대 등급이 1.32. 그러면 R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냥. 표는 이제 좀 이따 읽을 거고 일단 식을 쓸게요. 마이너스 1.36 빼기 1.32는 마이너스 5 더하기 5 로그 3.25 분의 R. 정리합시다. 요쪽이 마이너스 2.68, 요게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좌변은 얼마가 되는 거야? 2.32? 2.32가 되죠. 그러니까 2.32는 5. 그럼 아예 5로 나눠버릴까? 5로 나눠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로그 R 빼기 로그 3.25. 그럼 로그 3.25는 표에 나와 있어야겠네. 그럼 3.25 안 나와 있네? 아 로그 그냥 알려줬네. 0.5119. 따라서 로그 R은 5분의 10분의 4.64니까 0.464 플러스 0.5119 이렇게 알려주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4, 9, 3, 6, 1, 7. 잠깐만. 잘못 썼다. 4, 6, 4, 0까지 생각해. 9. 그 다음에 4, 1, 5, 6, 1, 7, 4, 5, 9. 그럼 로그 R이 0.9759. 그럼 이게 계산이 맞다면 표에 0.9759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있나 찾아볼게요. 0.9759 있어요. 로그 9.46. 따라서 R은 9.46. 방량? 미친량? 자, 그냥 대입하고 이거 쓰는 게 어렵다고 질문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틀을 좀 잡으라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너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식 쓰고 요거에 대입할 숫자 잘 다시 쓴 다음에 사례대로 대입만 잘하면 되는데 어긋나게 할 필요 없죠. 287번 계속 거기일 수도 있어. 이거 다른 거가 287번. 요거는 옛날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조금 방식이 다르니까 요건 좀 보세요. 노동 투입량이 X, 그 다음에 자본 투입량이 Y, 산업 생산량이 Z,
그러면 z라는 놈은 2의 x의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꼴이다. 자, 그러면 2014년도와 2004년도를 비교했을 때 요때가 2004년도보다 노동은 2배.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이쪽 노동은 2x 이렇게 된다는 뜻으로 정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은 2배. 노동이 4배네. 노동이 4배. 자본은 2배니까 자본이 y면 이쪽은 2y. 그 다음에 생산량은 3배. 그러면 여기가 z면 생산량은 3z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알파가 얼마면 되겠어? 라고 돼 있고 로그 2하고 로그 3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2004년도를 z가 xyz 기준이니까 z가 2x의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2004년이고 2014년은 3z는 2 곱하기 x는 4x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2y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가 좀 다른 거냐면 별거 없고 2에 여기가 4의 알파 제곱, 여기가 2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x의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숫자 따로, 문자 따로 그냥 분리만 해준 거야. 여기서 이제 반전. 요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2하고 x 알파하고 y 1 마이너스 알파 요 세 개가 합쳐져서 z인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이죠. 3z가 4의 알파 제곱 2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z 이렇게. 이해돼? 요만큼이 z라고. 그러니까 요거 남고 요거 남고 z. 근데 z는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결국 그러면 3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2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지수로그 정의에 의해서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3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로그 2분의 로그 3이 0.3분의 0.48 30분의 48 10분의 16 5분의 8까지. 그렇지. 그러면 알파는 얼마가 돼요? 5분의 3. 그러니까 0.6을 말하는 거지. 하나밖에 없어. 그대로 정리하는 게, 이게 지금 니네가 쓸 때 정리하는 습관 중에 이렇게 정리하겠다를 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만 해놨으면 대입은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 2004년 거고 2014년 됐죠? 어렵나요 이 계산? 별거 없죠. 성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로 쳐다보는데 아니요. 괜찮아? 정이야. 288번 똑같아. 계속 여기까지는. 유효 수직 응력 뭔 말인지 모르겠어. X. 저항력 상대 밀도 문자는 세 종류. 식 이것도 대입만 하고 이건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A라는 놈의 수직응력은 B의 수직응력의 1.44배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하라고. 그 다음에 집안 A가 들어가서 받는 저항력은 SA라고 쓰는 게 맞아요. 여기가 SB. 순서를 좀 잘못 썼다. 그 다음에 응력. A의 응력. A의 응력이죠. A의 저항력. 은 B의 저항력. 의 1.5배이다. 이게 이제 문자를 하나로 바꿔 쓸 수 있는 힌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집안 B의 상대 밀도가 65%. 그럼 0.65 1대 A의 상대 밀도. 아니면 65%면 그냥 똑같이 65로 적어줘도 큰 의미는 없겠지. 0.65라고 쓸게요. 요건 얼마가 될까? 난 로그 2는 0.3으로 해라. 자, 그럼 대입을 잘 해볼게요. 지금 A가 B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B를 기준으로 먼저 써놓을게. DB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 루트 SB 그 다음에 RB 이렇게요. 자, 그러면 DA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의 로그하고 SA인데 SA는 1.44의 SB 이렇게 1.44의 SB RB 자리에 여기 자리에 RA를 써야 돼요. 여기 RA가 1.5의 B 이렇게 B가 RB. 그럼 아까랑 비슷해요. 얘는 65예요. 0.65. 자, 이게 이제 0.65로 쓰면 되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98 더하기 DA는 그냥 여기다가 바꿔서 쓸게. 마이너스 98 플러스 66의 로그 여기 루트 1.44는 얼마로 나오니? 루트 1.44 1.2 위에는 1.5 그럼 얼마야? 12분의 15니까 3, 4, 12, 3, 5, 15 4분의 5죠.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5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SB RB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조금 한 줄만 더 할게. 마이너스 98 요건 더하기니까 요걸 먼저 쓸게요. 66 로그 루트 SB 분의 RB 플러스 요거 로그 66에 로그 4분의 5 그러면은 그냥 8분의 10이면 1 마이너스 로그 8이니까 3 로그 2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때 요만큼이가 뭐겠어? 0.65죠? 0.65 말하는 거야. 여기다가 0.65 이렇게 바꿔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0.65 플러스 66 곱하기 1 마이너스 3 로그 2 그럼 얼마야? 3. 네, 로그 2가 아까 3이 0.3 0.9 0.1 0.1 근데 이 퍼센트로 그냥 써버리면 안 되죠. 그럼 요게 0.65에 더하기 6.6? 이렇게 커? 그럼 7.15?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퍼센트 단위인데? 7.15
65. 숫자를 그러면 저기서 0.65가 아니라 65로 썼어야 되는가? 만약에 65로 썼다면 여기도 65로 써야 되고 여기가 계산된 게 6.6. 퍼센트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65 더하기 여기는 맞거든요. 6.6 그래서 71.6 이렇게 답이 나와 있으면 그건 맞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보기처럼 두 자릿수로 나와 있다면 여기가 65%를 그냥 퍼센트 단위로 직접 썼다는 얘기인데 뒤에 단위가 퍼센트라고 돼 있는 상황이면 퍼센트 단위로 썼네. 그러면 이걸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 문자 쓸 때 여기에 이렇게 돼 있던 걸 참고하세요. D 자체가 퍼센트 숫자로 썼어. 그러면 65로 쓰는 게 맞아. 그렇죠? 한 문제 날 텐데 지수든 로그든 아니면 지수 하나 로그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 이런 문제 종류는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조금 선생님이 계속 오답을 해주긴 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지루해. 이 문제는 너무 뻔한 문제를 계속 나한테 대입을 시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들어요. 문제 수는 많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입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대입해달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 좀 그래요. 다른 문제들이야 뭐 그렇지만 381번 오늘 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별표를 좀 쳐놔라. 요거는 내가 지우고 풀어주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요거보다 조금 쉽게 낼 수 있어. 대신 의미는 이거 낸 출제 의도를 소개해 줄 테니까 출제 의도는 잘 들어봐 봐요. 381번이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고 gx가 a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의미가 뭔지는 알죠? 양수인데 1이 아닌 양수니까 우리가 지수함수 배울 때 0과 1 사이인가 1보다 큰 건가 이거 두 개로 쓰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출제 의도도 a가 1보다 큰 경우가 어떻고 0과 1 사이면 어떨까? 분명히 그거 물어보는 문제일 거야. 미리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너네가 두 개로 나누어서 해결해보고 조건에 맞는 걸 쓰라 이 얘기야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합성함수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fgx 이런 꼴인 거고 하나는 gfx 이걸 둘 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대값이 같아지는 거야. 자,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함수를 이대로 써. fgx는 뭐냐면 f라는 함수의 x 자리에다가 이걸 쓰세요. 즉 f라는 함수의 x 자리에 요걸 쓰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의 x제곱의 제곱 더하기 2 x 자리에 요렇게 된 놈을 그냥 말하는 거고 여기는 g라는 함수의 x 자리에 fx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이걸 쓰세요. 그러니까 얘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성준 졸려? 석식 먹고 와가지고 뭐 배부르게 먹고 왔어? 또 반찬 안 먹어? 오늘 맛없었어요. 맛없는 밥 먹고 와서 자고 있어. 이제 앞으로 그래도 영상 찍을 땐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너!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영상에 성주 애 졸고 있어 이게 말로 들어가잖아. 좀 그렇잖아. 딴 애들 지민이 분명히 집에 가서 영상 볼 텐데 갑자기 수업 듣다가 성주 애 졸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기분이 좀 그러니까 그지? 너가 자꾸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너! 이렇게 할게. 네. 이름을 안 부려고 하는 의도로. 자 이제 하겠습니다.
요때에 요것이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최대값이 똑같다. 그러면 비교를 할 때 어차피 아까 말했잖아. 얘가 지금 문제가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나 같으면 첫 번째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인 즉 감소하는 지수함수 그래프죠. 요 경우에 대해서 얘의 최대값과 얘의 최대값을 비교해서 같다고 놓고 한번 해결해 보고 두 번째는 밑이 1보다 크다고 생각한 범위 내에서 둘이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최대 최소 위치가 달라지잖아. 그죠? 자, 그럼 얘부터 해볼게. 첫 번째 fgx에 대해서 a가 0과 1 사이이고 어쨌든 그러면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놈이 t라고 하면 지금 x가 마이너스 어디 갔어? 이제 a의 x제곱을 만약에 t라고 하면 요거 이제 거듭제곱으로 치환꼴이라고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이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이게 0과 1 사이니까 x가 클수록 작은 값, x가 작을수록 큰 값. 그러니까 2를 집어넣은 게 작은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큰 값.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첫 번째 fg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얘는 위로 블록인 2차 함수로 해석하면 되는데 대칭 축의 위치가 얼마가 되죠? 대칭 축의 위치 1. 그러면 a의 x제곱이 t인데 그게 1일 때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x가 0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t가 1일 때라고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으니까 2가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요거 하고 얘. 두 번째 a의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여기가 1 이렇게 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은 좀 떨어져 있고 2는 가깝게 붙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끝까지 잊어먹지 말 거. 여기 밑은 지금 a가 0과 1 사이니까 여기 지수가 가장 클 때가 오히려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 쓰고 싶으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a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잠깐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플러스죠. 지워지고 마이너스 2죠. 요놈. 자, 요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 그러면 둘이 최대값이 일치한다는 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a의 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a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0과 1 사이의 값이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그렇다면 요건 답이 되는 거죠. 요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보다 크다면 요렇게 1보다 크다면 똑같은 거야. 요렇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1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요건 뭐 똑같네요. a가 뭐 얼마든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t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는데 물론 이제 a가 1보다 큰 거야. a의 x제곱이 t가 되는데 t가 1일 때니까 역시 x는 0일 때죠. 그래서 x가 0일 때 또 t가 1일 때 t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니까 t가 1일 때가 최대가 되면 2죠. a의 제곱 a의 제곱 근데 여기는 어떻게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지? 나 잘못 쓴 거 아니야?
최대값이 2잖아. 여기서 나온 거지. 미안. 요거랑 요거 비교한 거죠. 자, 여기는 두 번째로 그러면 x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요거 a가 1보다 크다면 얘가 그냥 최대일 때가 전체 최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이죠. 그러니까 결국 x가 1일 때 1을 집어넣으면 아까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a의 제곱이 잠깐만. 그렇지. a의 제곱이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t가 1일 때가 얼마였어 아까? 2였나? 점 썼네. 이렇게. 요 두 개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a의 제곱이 2가 될 때. 그럼 a가 루트 2. 이것도 되는데 1보다 큰 수잖아. 응? 아유 또 다 해야 돼? 두 개가 다 따로따로 된다는 얘기네. 그럼 요렇게 될 때와 요렇게 될 때 따라서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되니까요. 2분의 3 루트 2 요까지가 이제 최종 답이 되겠네. 학교에서는 저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놈을 주고 해보라고. 또 어떤 경우는 둘 다 해봤더니 분명히 A가 0과 1 사이라고 했는데 1보다 큰 값이 나와서 안 된다 하는 놈이 골라지는 문제. 이렇게 내는 게 학교 시험 문제는 더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380번 같은 거를 실제로 풀었다면 괜찮죠. 캡처 해줄까요? 찍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별도로 확인. 틀을 좀 잡자. 밖에 누구요? 오케이. 지워도 됩니까? 캡처. 김민주 PD가 원래 해줘야 되는데. 다음 358번.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 이 문제 실제 출제됐던 문제이니까 이 숫자는 조금 바꿨던 것 같아요. 5의 x제곱 빼기 3 뭐 이런 식으로. 자, 358번 y는 절대값의 9의 x제곱 빼기 3 요놈과 y는 2의 x 더하기 k 요렇게 있을 때 요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나 봐. 그 x좌표를 요렇게 쓰자. 그런데 요 x좌표 두 개가 요런 관계가 있도록 첫 번째 거는 음수 쪽에서 만나고 두 번째 건 0과 2 사이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실제 결과는 어렵지 않아. 생각하는 방법이 단순한데 그렇게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절대값 그림인데 바깥에 씌워져 있으니까 요 속에 있는 놈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올린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9의 x제곱이 이렇게 생긴 건데 점근선이 아래로 3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3만큼까지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x이 0 들어갔을 때 9의 0제곱이 1이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2 지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럼 여기 음수 쪽이 뒤집어져서 올라가는 거야. 그 올라가는 거 그릴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니까 점근선이 위로 뒤집어지면 플러스 3자리. 네. 여기까지 가 있고, 그럼 실제 그림이 양수인 쪽은 그냥 그려지는 거고 음수인 쪽은 뒤집혀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였던 자리가 2로 올라가게.
뒤집힌 그림 맞지? 요렇게 노란 그림을 그려놓는 게 일단 처음에 중요. 어려운 그림 아니야. 그 다음 얘는 밑이 2인 지수함수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야. 뭐 X축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가 이거는 니네가 안다고 해도 못 그리는 거니까 그냥 X축 방향으로 이동이 돼 있긴 한데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그런데 요거라고 두 점이 만나는데 하나는 음수 쪽에서 만나고 하나는 0과 2 사이래. 그럼 이제 2인 자리가 얼마인지 볼게요. 여기 2가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가면 얼마야? 이가 들어가면 얼마요? 계산 좀 해. 이거 나보고 계산시키지 말고 중간까지만 설명할 거야. 그러면. 이거 얼마냐고 얘들아. x가 2일 때. 이제 얼마? 78. 그러면 빨리빨리 적어.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일 때가 78이다. 스케일 안 맞춰도 되니까. 여기죠. 그러면 하나는 음수 쪽에서 만나고 하나는 0과 2 사이에 만나니까 여기 어디선가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게 y는 2x 더하기 k라고. 실제 시험에 났었다고.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봐봐. 일단 음수 쪽에서 만나야 된대. 하나는 0과 2 사이에서 어딘가 만난대. 자, 그래요. 이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나면 둘 다 양수 쪽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쪽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과 여기 만나는 점의 특징만 찾으면 되는데 먼저 오른쪽을 보면 여기를 지나간다면 요 함수의 함수값이 여기 빨간 거야. 이 빨간 거는 무조건 78보다는 작은 쪽에 있겠죠. 78보다 위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78보다 위로 지나가면 여기서 만난다고 치면 만나는 점이 2를 벗어나서 오른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보다 안쪽에서 만난다는 건 2일 때 함수값보다 작은 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만나는 점 있을 때 여기 요 점이죠. 2를 집어넣었을 때 즉 2의 제곱 2의 제곱이 아니라 2의 2 더하기 k요. 요 값이 78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음수 쪽에서 만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쪽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요 자리의 값이 이제 중요할 텐데 이 값은 일단 2보다 커야 돼요. 2보다 큰 값 쪽이라고. 왜냐하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y축에서 2랑 만나니까 좀 더 왼쪽으로 가서 만나려면 2보다 큰 쪽에서 만나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x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x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여기 요 값이 2보다는 큰 쪽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 0 집어넣었을 때 요게 2보다는 큰 값 쪽에 다 끝났어 이제 이걸로. 그러면 얘 같으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k제곱으로만 쓰면 되니까 요게 이제 4로 나눠지면 4, 1은 4, 4, 9,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의 k제곱이 19.11보다 작으려면 요게 19가 2의 4제곱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k가 4.11보다는 작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2의 1제곱이니까 k는 1보다 커야죠. 요게 이제 최종 결론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라는 건 잠깐만 2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고 했지. 19.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2하고 3하고 4까지 딱 들어가네. 4.11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생각하는 방식이 단순하긴 한데 의외로 이걸 안 풀어본 사람이라면 처음에 스스로 그냥 생각하기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지금 잘 봐봐. 지수함수 절대값 씌워놓은 거랑 또 다른 지수함수랑 만나는 점에 x좌표의 범위를 알려준 건 빨리 이 그림을 열심히 잘 그리라는 뜻이야. 그래 놓고 나서 바로 경계 지점 0하고 2인 자리에서 의 함수값이 노란 그림의 함수값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됐어요? 요까지는 캡처. 자, 됐어. 336번. 자, 336번은요 지수함수가 있는데 3의 x제곱이래. 일단 그려놓게 대충. 3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1이야. 그 다음 A의 y좌표가 3분의 1이에요. 여기 3분의 1쯤 될 텐데 여기 3분의 1쯤 될 텐데 y좌표가 3분의 1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니? 이게 3의 x제곱 그림이야. y값이 3분의 1 나와야 돼. 그럼 x 위치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까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y축과 만나는 y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죠. b가 어떻게 되나? 그렇게 되고 b에 대하여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c가 되도록. 그러면 요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1대2가 되도록 하는 요 점이 c가 된다. 알고 싶은 건 b점의 y좌표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 건가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1대1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어떤 의도인지 이해해 볼래? 요 빗변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면 이게 3등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x 여기도 3등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1대2인 점이니까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가 3등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치? 그럼 요점 y, x좌표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지. 돼? 다시 여기가 1이야 거리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1대2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까지가 1이라면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2면 여기 얼마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죠. 뭐 터프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잘못 터프라고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계산도 없어 거의. 그게 336번. 다음 320번. 320번 내가 집에 갈 때 타고 다니는 버스 번호인데요. 아휴, 또 불쌍한 놈들이니까 하나 알려줘야겠다. 319번처럼 생긴 거 시험에 났어. 어떻게 시작을 할지 한번 들어봐봐. 일단 얘를 잘 읽어. 이게 무슨 뜻인지 읽을 수 있는 사람. 집합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이거를 만족하는 것들이잖아, 그치? 어차피. 근데 x, y가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불러? 점.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야, A는.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됐으니까 요 점은 여기 있는 점이라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A와 B는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B가 Y좌표니까 B는 3의 A제곱 이거지. 요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 이런 말이야. 이제 밑에 기억력이 끝난 거야 그걸로. 야! 아이씨 어떻게 답답하네. 자 2A B의 제곱 요게 바로 그러면 점이 되냐 이거야. 누구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 위에 점이 되려면 X자리에다가 2A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3에 2A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건 3의 A의 제곱이지요. 근데 3의 A제곱은 B니까 B의 제곱. 그렇다면 Y좌표가 맞지? 그러면 요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맞다. 이렇게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 니은 2분의 A 9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봅시다. 요건 3의 2분의 A 이렇게요. 그럼 얘는 3의 A의 2분의 1제곱. 그렇다면 3의 A제곱이 B였으니까 B의 2분의 1제곱. 그런데 요거는 9분의 B니까 9분의 1 곱하기 B 이렇게 되는데 9분의 1이라는 게 뭐야?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얘랑 얘랑은 다르죠. 그 다음 디귿 A 마이너스 A의 B분의 1. 근데 지수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계산 안 해도 알아. 계산 안 해도 알아. 그냥 보면 맞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계산하라는 거고 얘는 3의 A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3의 A제곱은 B가 되니까 B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거는 B분의 1이니까 동일하게 맞다.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지. 그 다음 리을 A 플러스 1의 3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의 X자리에다가 A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고 얘는 3 곱하기 3의 A제곱이 된 거고 이건 3 곱하기 3의 A제곱 B니까 3B와 동일하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것도 참 그렇다면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되어야지. 어렵지 않죠 이거? 이거 정신들이 없어.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고. 지금도 시험 기간이랑 똑같은데. 자 그러면 질문은 요 정도까지 일단 받고 조금 쉬었다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오늘 14문제고요. 어렵지 않아.